1화가 3장의 마무리였다면 2화는 4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로 2기의 본격적인 시작은 이번 화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은 즉 수많은 떡밥을 뿌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크루시와 작별 인사를 하는 전국 EMT협회 회장, 여기서 보수를 받았다는 말을 하는데 보수는 검은 지룡, 파트라슈를 말하는 겁니다. 크루시는 무운을 빌며 악수를 건네는데 이 장면을 잘 봐주셔야 합니다. 스바루는 얼굴을 긁적이더니 악수를 하지 않고 손을 가볍게 댔다 뗍니다. 스바루가 이런 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여자와 악수하는 것이 쑥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1기 19화에선 정확히 악수를 했고 쑥스러워하는 기미도 없습니다. 이는 스바루가 크루시를 보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과 달리 크루시를 한 명의 여성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 평소대로 위험을 뿜는 크루시였다면 쑥스러워할 일도 없었겠죠. 인식의 변화 차이를 악수로 표현해준 연출이 정말 좋았습니다. 지난화에서 램씨라고 불렀는데 이번에는 램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 상태지만 스바루가 상처받지 않도록 의식해서 램으로 불러주는 에밀리아였습니다. 램의 문제를 포함해서 로즈월과 여러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마을에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바루 일행은 모든 일이 끝나고 왕도에서 며칠 있었기 때문에 람과 로즈월 일행이 돌아와 있지 않은 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지만 스바루는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저택에서 둘을 기다렸던 프레데리카, 상어 이빨이 개성적인 모습입니다. 람이 불러서 저택에 왔더니 황폐해져 있었는데 누군가의 침입이 아닌 백경과 페텔기우스를 잡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만든 람의 집안일 실력입니다. 람이 램을 보게 된다면 사실을 아는 스바루와 시청자는 마음이 꽤 쓰라릴 겁니다. 로즈월의 신뢰 상대가 람과 베아트리스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스바루는 베아트리스를 찾아갑니다. 평범한 사람은 운이 좋아야 한번 볼까 말까 아닌데 감 좋은 스바루는 베아트리스가 있는 방을 금방 찾아내죠. 여기서 둘은 잡담을 하는데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 남을 놀리며 자신의 두려운 감정을 정돈하는 것은 스바루의 나쁜 버릇이라고 하네요. 베아트리스는 스바루가 말을 돌린다는 것을 알아채고 있습니다. 베티는 페텔기우스의 복음서를 보고 주스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이때부터 베아트리스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답은 성역에 있다는 말과 함께 스바루를 거칠게 내보냅니다. 여기서 스바루는 왜 또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냐고 하는데 스바루가 베티의 이런 표정을 느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과 이 장면이었지만 애니에선 표현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프레데리카는 모두에게 클레말디의 성역 가는 법과 잊어서는 안 될 이름 가피를 알려주며 성역에서 제일 주의해야 한다는 인물이라고 단언을 듭니다. 성역은 특수한 결계에 의해 부회자를 거부하고 헤매게 해 별명도 헤매는 숲이죠. 램에게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페트라가 메이드 차림으로 반겨줍니다. 일손이 부족해 페트라가 돕게 되었는데 참고로 이 옷은 람과 램이 입었던 옷이라고 하네요. 스바루는 직감적으로 베아트리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방문을 열지만 진심으로 숨은 베티를 찾을 수는 없었죠. 성역으로 가기 위해 인사를 나누는데 프레데리카가 뭔가가 달린 목걸이를 건넵니다. 이 목걸이는 숲에 가기 위한 조건이며 각오와 강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며 둘을 보내줍니다. 프레데리카의 독백으로 둘이 성역으로 가게 되는 게 로즈월의 계획임이 밝혀집니다. 계속 나오지 않는다는 팩. 스바루는 에밀리아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농담으로 풀어줍니다. 그러자 건네받은 목걸이가 빛이 나고 안 좋은 예감이 든 스바루는 목걸이를 떼자 에밀리아가 쓰러지고 스바루만이 홀로 남게 됩니다. 핑크머리의 하프엘프 소녀가 앞에 나타나자마자 도망치는데 그걸 따라가는 스바루입니다. 나아가다 보니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고 뒤를 돌아본 순간 그의 앞에 있는 건 탐욕의 마녀 에키드나였습니다. 앞으로의 스토리에서 중요한 인물인 탐욕의 마녀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첫 마녀 등장이네요. 이번화는 시작이라는 느낌으로 떡밥만 뿌렸습니다. 그래서 성역이 뭐고 팩은 왜 안 나오는지, 베티와 페텔기우스의 관계는 뭐고, 가필은 누군지, 로즈월의 계획은 뭐고 이 핑크머리는 누군지, 에밀리아는 왜 쓰러지고 스바루만 남았는지, 에키드나는 뭘 하려는지 참 많기도 하네요. 페텔기우스의 복음서를 본 베티의 대사로 페텔기우스를 주스라고 부르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주스냐면 페텔기우스의 이름의 유래는 베텔게우스라는 알파성인데 이 베텔기우스의 영어 발음은 비틀주스로 별명은 여기서 유래된 걸로 보입니다. 이번화는 안 좋은 일미로 눈에 띄는 몇몇 작화가 있었습니다. 에밀리아의 귀를 보시면 1기에선 확실한 명암과 세부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화에선 아쉬운 작화였죠. 프레데리카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작화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채색뿐만 아니라 선도 문제입니다. 탱글탱글했던 베티의 롤머리는 웬 계란말이가 되어 있고 아예 선을 안 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애니의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게 코로나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드립이 아니라 진짜 코로나 때문에 작화컬이 낮아진 겁니다. 지금 방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 할 판이죠. 코로나로 인해 인력도 시간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애니 방영일에 맞추기 위해 작화 부분에 힘을 뺀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도 리제로 특유의 초롱초롱한 눈채색은 어떻게든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흥미로운 스토리와 캐릭터들의 디자인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넘어가고 있지만 1기에 비해 다소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떡밥이 던져졌으니 긴장감 속에서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프닝을 보니 스바루의 역경은 예약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요. 이상으로 2화 리뷰를 마치며 저는 김퍼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3화 리뷰로 뵙겠습니다.